자, 30일의 마지막 시간이죠. 31번 들어가겠습니다. 이 계산 문제가 그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기출됐던 거를 이제 응용한 건데요. 31번을 이제 한번 우리가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면서 갈게요. 자, A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부터 연초에 4억을 대출받았다. A가 받은 대출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금리와 2회차 상환해야 할 원금은 얼마냐. 고정금리 20년, 저당상수 0.09, 원금 상환액은 우리가 1,000만 원이다. 원리금 상환은 원리금 균등 상환은 이제 원금을 이제 보통 구하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리금부터 우리가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원리금을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하죠. 자, 원리금은 어떻게 구해요? 융자액 곱하기. 그래서 4억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죠. 4억 원에다가 저당상수가 0.09가 되죠. 그럼 얼마씩 상환하겠어? 3,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3,600만 원. 그럼 3,600만 원이 원리금 상환액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1회차와 2회차를 봤을 때 항상 이자율이라는 건 남아있는 금액이 조금씩이잖아요. 그럼 처음은 4억 원이니까 4억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잔금을 이제 봅니다. 자, 원리금은 똑같죠. 원리금 상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원리금은 얼마씩이에요? 3,600만 원. 얘도 3,600, 얘도 3,6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자를 빼면은 뭐가 나와요? 원금이 나오단 말이에요. 원금. 자, 그럼 원금이 첫 해라는 게 주어졌잖아요.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우리가 첫 해 1회차가 1,000만 원이라고 주어졌죠. 그럼 1,000만 원이니까 저희가 1,000만 원이면 자, 이자는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이니까 3,600에서 1,000을 빼면 2,600만 원이잖아요. 2,600만 원. 여기다가 우리가 두 번째 원금을 이제 구하라고 한다면 자, 이게 좀 어렵죠. 그럼 4억에서 1억을 빼면 3억 1,000이 되잖아요. 3억 1,000만 원. 그럼 여기서 3,600만 원에서 자, 이자는 자, 지금 몇 프로죠? 이자가 지금 이자를 지금 구하라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자를 모르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자는 얼마가 되느냐를 몰라요. 그러면서 3억 9천만 원에서 자, 어떻습니까? 그 2회차의 잔금은 1,000만 원이니까 3억 9천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럼 3억 9천만 원에서 우리가 이자를 지금 모른다는 거는 자, 어떻게 돼요? 자, 요 이자가 2,600만 원이잖아요. 자, 이건 4억 곱하기 X잖아요. 내가 이자를 몰라요. 그럼 2,600만 원은 알아요. 그럼 요거를 4억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2,600 나누기 4억을 나누게 되면 0.065가 나온단 말이에요. 0.065. 그럼 0.065라는 거는 6.5%가 되겠죠. 6.5%라는 걸 알았네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자율을 아는 거고요. 6.5%가 정답이 되는 건 4번이 정답이 되죠. 자, 거기서 6.5% 3.1로 또 곱해야 돼요. 상당히 어렵죠. 자, 3억 9천에서 자,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2회차라는 것은 4억에서 1,000만 원 빼면 3억 1,000이 되잖아요. 그죠? 아니죠. 자, 3억 9천이 되죠. 3억 9천에다가 얘를 곱해야 얘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3억 9천만 원, 그대로 칩니다, 여러분들. 계산기를 곱하기 6.5%를 찍어보세요. 그러면 2,535만 원이 나오죠. 2,535만 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 우리가 3,600을 빼는 거죠. 마이너스 3,600만 원을 뺍니다. 빼면 1,065만 원이 떨어지죠. 1,065만 원. 1,065만 원이 떨어지는데 어렵죠. 자, 그래서 제가 이 편법인데요. 원금을 우리가 빨리 구하는 방식은 이 첫 번째 원금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R, 우리가 보통 그
한 번이기 때문에 그냥 요건 1승, 2승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요게 이제 이자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와서 얘가 맞으려면은 이자랑 얘랑 숫자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6.5%가 된다면 1 플러스 0.65를 우리가 1.65를 여기다 곱한 거거든요. 1.65를. 자, 그러면 숫자가 비슷한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저는 4번을 찍겠어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걸 구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꾸로 역으로 본다면, 자, 여기서 그냥 우리가 원금을 구한다. 원금을 구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여기서 여기로 왔으니까 여기가 분명히 이 숫자가 맞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럼 맞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어떻습니까? 그 6.5%가 맞아야지만 들어가는 거는 4번밖에 정답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데, 그냥 처음 우리가 조금 실력이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가져가세요. 자, 이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32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32번은 지분금융만 찾은 게 2번이 정답이죠. 자, 지분금융만. 그래서 32번도 이제 획기적인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나왔거든요. 자, 우리가 지분을 찾는 것보다 저당을 찾는 게 더 빠르죠. 우리가 부채금융. 부채가 아닌 게 지분이잖아요. 그 부채는 채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당 담보라는 게 들어가죠. 담보.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니은 자산담보부증권, 그 다음 미음 주택상환 사채는 채, 저당, 담보 들어갔죠. 자, 근데 프로젝트 금융이 처음 나왔어요. 자, 우리가 프로젝트 금융은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하고 똑같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그 우리가 사업주가 독립된 회사를 만들게 되면 그 독립된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요. 그러면 회사채를 발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처음 떴습니다. 프로젝트 금융은 부채 금융이다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 디귿만 우리가 지분 금융이 된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33번 갑니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 주택연금이 하나 틀린 것은, 자, 이건 정답이 4번이 정답인데요. 작년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지만 업무시설의 오피스텔은 포함이 안 됩니다. 주택연금에.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좀 바뀐 건 제가 나중에 특강 때 말씀드리고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행도 업무시설은 안 돼요. 주택연금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 대출은 정확하죠. 주택연금 수령 기간이 경과될수록 대출 잔액이 또 누적되겠죠. 그래서 갚아야 될 금액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택으로 상환한다는 거죠.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둘 중 하나면 됩니다.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자금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장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담보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3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LTV와 DTI를 내는 게 매번 나왔는데 나왔어요. 그죠? A를 우리가 V로 나눈다. DTI는 총부채 상환비율이죠. D를 I로 나눈다. 쉽게 나왔습니다. 기존 대출이 5천이었어요. 5천 나중에 우리가 기존 대출 없네요. 그러면 시장 가치가 3억이면 자, 대부 비율을 찾아보세요. 50%잖아요. 그러면 1억 5천이죠. 근데 둘 중에서 작은 금액이니까 DTI가 몇 퍼센트예요? 40%고, 자, 얘가 연소득이 5천이면, 자, 원리금 상환이 2천만 원만큼 네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 원리금이라는 게 나오면 저당 상수 나누죠. 0점 나누니까 2억이 되잖아요. 둘 중 작은 금액이니까 1억 5천인데,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 두 가지 중에서 기존 대출이 있었네요. 우리가 A가 기존 대출을 5억을 대출 받고 있다. 그럼 5천을 우리가 5천을 빼야 되잖아요. 5천을. 그럼 1억 5천에서 5천 빼니까 1억이 정답이 되겠죠. 아주 우리 매번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갈게요. 35번. 부동산 가격 공시 나오죠. 가격 공시에 대한 중 법령상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 아니할 수 있다는 토지를 모두 고르시오. 자, 어떻습니까? 항상 표준으로 된 선정된 토지는 당해 공시가 개별 공시가가 되겠죠. 표준지는 항상 개별 공시가를 봅니다. 별도로 공시할 필요가 없고요. 세금 부담금 아니면 안 해도 돼요. 농지 보존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되는데, 자, 국세 부가세 대상 아닌 토지는 안 합니다. 근데 리얼 도시국 계획 시설에 대한 공원의 지정 토지는 아니죠. 자, 그래서 표준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이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에 있어서만 대통령이 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답은 어떻게 돼요? 3번이 정답이죠. 기역, 니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디귿, 미음, 리을만 빠져야 되죠. 정답 3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쉽게 출제가 됐죠. 36번 갑니다.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것은 획기적이었어요. 자, 이게 정답이 5번인데요. 자, 가치형성 요인은 옳은 지문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가치형성 요인은 대상 물건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겠죠. 그래서 이게 처음 출제가 됐다는 거. 시장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자, 그럼 다른 것들도 우리가 특히 보시면서 어떻게 또 출제될 수 있느냐, 출제되어 왔느냐를 보면은, 자, 1번은 인근 지역은 항상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 들어가야 되고요. 당연히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자, 요거 나오죠. 개별 요인이 아니라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동일수권은 인근 지역 유사지역 포함된다는 거. 원가법은 재정가의 감가 수용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거. 유사지역은 대상에 속하지 아니한 지역. 자, 가치 형성 요인은 시장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죠. 시장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정답은 5번. 자, 37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37번도 쉽게 나왔어. 가로치기니까 우리가 맞출 수 있죠. 37번 정답은 1번이 정답인데요. 자,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할 때는 비교표준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비시지계를 하라 그랬죠. 시점 수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정 부정은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낸 거는 표준지로 평가한 걸 기준으로 간다면 표준지는 감정평가사 매각이 났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았죠. 그걸 노린 거고요. 사정 보정이 아니라 시점 수정. 자, 수익환원법 수익을 환원해달라. 가액이죠. 그래서 장래 산출할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규칙은 항상 나와 있는 게 법에 나와 있는 게 규칙이기 때문에 이 법상 나와 있는 것들을 정의를 낸 거죠. 자, 그 다음에 38번, 39번. 자, 요게 이제 우리 계산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적산법이라는 것이 또 나왔죠. 우리 적산가격을 구하는 원가법인데, 자, 이건 이렇게 한번 제가 구해볼게요. 이렇게 계산기를 한 번에 쓰는 방법인데, 자, 일단 식을 놓을게요. 자, 이건 매번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가져가셔야 돼요. 자, 우리가 원가법에서 적산가격을 구하는 식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약자를 쓰겠어요. 제도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거든요. 뺍니다. 그러면 적산가액이라는 게 나오죠. 자, 그럼 감가 누계액이라는 거는 매년 감가액에다가 경관연수를 곱해요. 경관연수. 자, 그럼 매년 감가액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물리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항상 제2도달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야 되거든요. 가격. 그래서 경관연수와 잔존연수를 더한다. 그럼 대입시켜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제조원가가 6천인데, 자, 지난 지 2년 지났어요. 그럼 건축비 지수가 다르겠죠. 그럼 우리가 2018년은 100이었으면은, 자, 요게 6천만 원에서, 자, 곱하기, 자, 어때요? 예전에 2018년이 100이면 더 지수가 높아지겠죠. 건축비가 증가하니까 110은 1.1을 곱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6,600만 원을 해서 빼줘야겠죠. 그러면 6,600만 원이 여기 올 것이고요. 여기다가 잔가율이 10%입니다. 그럼 우리가 10%를 빼시면 더 정확하세요. 그러면 계산기를 한 번에 쓰는 방법입니다. 6,600을 치세요. 자, 빼기 10%를 하세요. 그럼 5,940만 원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럼 그대로 건들지 마십시오. 자, 이거 그대로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경관연수가 2년이고요. 자, 우리가 경관연수가 2년인데 경제적연수가 40년이 나왔다는 건 전체가 40년이라는 뜻입니다. 경관연수가 2년만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럼 5940을 나누기 40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1480, 자, 148만 5천 원이 떴죠. 건드리지 마십시오. 거기다가 곱하기 2를 해요. 그럼 297이 나오죠. 자, 우리 그래서 297만 원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2년을 하게 되면 297만 원을 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반대로 빼면 어떨까요? 반대로 마이너스 6,600을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요게 정답이 되죠.
그 정답은 6,333만 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비교 방식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 기출문제 똑같기 때문에, 자, 비교 방식은 딱 정해진 것 같아요. 거래사례 비교법 아니면 공시지가 기준법이거든요. 자, 그럼 거래사례 비법에 우리가 그 시상가액을 구할 때는 사시지계면으로 이제 가는 거죠. 사시지계면, 사시찌개면. 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힘내시고. 자, 갑니다. 자, 39번이 우리가 비중가액이죠. 자, 대상부동산의 시상가액, 비중가액을 구할 때는 사례 가격을 갖고 오죠. 그럼 사례 가격은 여러분이 풀어보셨으니까 얼마예요? 우리가 얼마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2억 4천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거래 가격이 2억 4천을 곱합니다. 4천만 원 곱하기. 자, 그래서 이건 조금 빨리 푸는 방법인데요. 공이 또 많아지니까 저는 2.4억으로 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앞에 숫자가 나오면 되니까. 자, 거기다가 자, 쭉 읽어보니 자, 항상 면적도 구해야 되잖아요. 자, 면적은 항상 우리가 대상이 올라갑니다. 그럼 평가 대상의 토지가 110이고요. 사례가 120이에요. 그럼 110을 올리고 120을 내리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110에다가 120을 나눠야 돼요. 110 나누기 120. 그럼 소수점이 뭐 0.91이 나오죠. 근데 이제 한꺼번에 가자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곱할 때 한꺼번에 곱해버리자.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개별 요인을 먼저 구할게요. 개별 요인은 자, 인근 지역이라는 게 중요해요. 인근 지역은 지역이 같기 때문에 지역률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5%다. 그럼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시점성을 1.05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1 플러스 5%니까 0.05가 되니까 1.05. 자, 4%면 1.04. 이렇게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요인을 구할게요. 개별 요인은 대상 토지가 주어입니다. 거래 사례에 비해. 자, 그럼 대상이 올라가죠. 주어가 조정이 돼서 대상이 사례에 비해라는 건 100이 되고 보다가 그 다음에 대상이 조정이 됩니다. 100에서 3% 우세하다. 103이잖아요. 요렇게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2.4를 찍으세요. 2.4 곱하기 우리가 1.05라는 자체는 아까 어땠어요? 우리가 그 시점수잖아요. 변동조정법에. 자, 그 다음에 103 곱하기 103을 치시고 나누기 100을 또 나누시고, 그죠? 그럼 나옵니다. 곱하기 110을 치시고 나누기 120을 나눈다면 2점,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그냥 2.4로 하면 좀 괜찮다는 거죠. 23793이 나오죠. 2점. 자, 그럼 이거는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아까 2억 4천을 2.4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2억 3,793만 원이 되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의 주된 감정평가 방법 연결이 틀린 것은 자, 1번이죠. 가수원은 거래사례법이 되죠. 그래서 정답 1번. 강업자, 재단은 무조건 수익하는 법입니다. 임대는 무조건 임대사례라고 하고요. 자동차는 사례가 많으니까 거래사례비법법, 건물은 원가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우리가 이제 요번 시험까지 31회 때까지를 꼭 정리를 하셔서 항상 그래요. 마찬가지로 요거 다음에 우리 모의고사를 갈 거예요. 모의고사도 여러분 딱 시간 정해서 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해설해 드리면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우리 동영 모의고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